여러분, 2026년 3월 4일 주식하시는 분들 오늘장 보셨죠? 폭락이란 단어가 너무 가벼워 보일 정도로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삼전이니까 샀겠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오였는지, 왜 하필 폭락장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뽑아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뉴스 공시업황 우선주 구조수급 심리까지 엮어서 롱폼으로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3월 4일 폭락의 본질 공포의 정체. 먼저 폭락의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월 4일 한국 증시 급락은 단순히 개별 종목 악재가 아니라 거시 리스크가 동시에 터진 날에 가깝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3개였습니다. 중동 전쟁 격화 유가 불안, 원화 급락 환율 급등 외국인 기관 리스크 관리, 레버리지 신용 파생 쪽 강제 청산 마진콜 연쇄 매도. 실제로 그날 한국 증시는 역사적 급락 수준으로 보도됐고 원화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즉 오늘은 기업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시장이 위험 자산을 한꺼번에 던진 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런 날에 외국인이 뭘 사는지를 보면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2장. 그런데 왜 삼성전자오였을까? 외국인의 선택이 보통주가 아닌 이유.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오였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주가 방향이 아니라 구조적 수익률을 노렸을 가능성. 보통주를 사면 주가 상승 배당 의결권이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대신 대체로 더 싸게 거래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오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대비 디스카운트 할인율가 자주 벌어집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 같은 날은 주가가 언제 반등하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이겁니다. 같은 기업 비슷한 배당, 더 싼 가격, 변동성은 보통주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포지션. 즉 위기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어적 주식으로 갈아타는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폭락장 매수는 미래가 아니라 평균의 길을 산다. 기관 외국인의 폭락장 매수는 대개 내일 오를 거가 아니라 과도한 공포, 과도한 할인, 과도한 강제 매도, 이 3개가 만든 가격 왜곡을 산 겁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한 번에 무너지는 날은 좋은 기업도 같이 던져집니다. 그럼 싼 가격이 생겨요. 외국인들은 이런 날 단기 수익을 노리기보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장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포지션이 오늘은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우선주였을 수 있습니다. 3. 우선주는 배당 수익률이 더 잘 보인다. 삼성전자는 배당 정책을 지속해왔고 최근 결산 배당 공시에서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 현금 배당 같은 형태가 확인됩니다.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가격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배당이라도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이는 구조가 됩니다. 외국인 기관의 장기 자금은 기업의 성장성도 보지만 배당 현금 흐름을 훨씬 깔끔하게 봅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폭증한 날에는 이 배당 메리트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4. 삼성전자오는 한국 시장의 현금 대기소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어떤 날은 외국인이 한국 비중을 줄이고 싶어도 완전히 떠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가장 무난한 대기소가 대형 우량주 특히 삼성전자 계열이고 그 중에서도 우선주는 싼 가격 배당이라는 명확한 명분이 생깁니다. 3장. 삼성전자오를 우선주라는 말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실제 펀더멘털 축. 자, 그런데요. 우선주 구조는 포장지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익이 주주환원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특히 HBM입니다. 삼성은 2026년 2월에 HBM사를 상업 출하 양산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HBM 매출이 2026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GPU만 중요한 게 아니라 GPU가 먹는 메모리가 같이 폭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AI는 반도체 수요를 끌고 가는 구조고 HBM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시장이 보는 영역입니다. 4장. 삼전이 좋아요가 아니라 2026년의 싸움은 HBM 패키징 수율이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말할 때 세계 1등 국장 대장 같은 말만 하는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돈이 어디서 벌리냐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핵심 전장은 대략 이 4개입니다. HBM 경쟁 HBM3이 HBM4, HBM4이 수율 불량률 관리, 고객사 인증 공급 체인, 패키징 공정 미세화 메모리 로직 결합, 로이터도 삼성의 HBM4 출하를 두고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우를 산다는 건 단순히 삼전이라서가 아니라 AI 인프라 투자 확장이 계속되는 한 그 밸류체인에서 삼성의 이익이 회복 확장될 가능성을 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 외국인이 우선주를 택한 건 그 뷰전망과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5장. 오늘 폭락에서 우리가 뽑아야 할 진짜 포인트 7개. 여기부터가 실전입니다. 외국인이 샀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결론은 위험해요. 하지만 오늘의 수급은 우리에게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포인트 1 공포의 원인이 기업이 아니라 것이었는가? 기업 악재면 회복이 느립니다. 것이 쇼크면 평균회기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후자 성격이 강했습니다. 포인트 2 것이 쇼크가 길어질 가능성 전쟁 유가 환율. 만약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불안 원가 상승 인플레 압력 금리 환율 변동성.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수출주는 환율 측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지만 시장 전체 리스크 오프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3 외국인 매수의 성격이 순수 매수인가 쇼커버헤지인가? 외국인은 종종 현물 매수 파생 포지션을 동시에 운용합니다. 즉 현물에서 사는 게 진짜 장기 매수인지 단기 해지인지 완전히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순매수 1위는 관심축이 거기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포인트 4 우선주 디스카운트가 역사적 평균 대비 과도한가? 오늘처럼 변동성이 크면 우선주가 더 과하게 빠지거나 반대로 더 방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가격이 아니라 괴리율로 보는 게 정석입니다. 괴리율이 커졌다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더 싸짐. 괴리율이 줄었다 우선주 메리트가 줄어듦. 포인트 5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 주주환원 기조와 결산 배당 보통 566원 우선 567원 등 공시가 언급됩니다. 배당은 주가의 바닥을 만드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주에선 더 그렇습니다. 포인트 6 HBM 이슈가 실적으로 언제부터 크게 잡히는가? HBM은 뉴스만으로도 움직이지만 결국 실적에 찍히는 순간 기간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집니다. 삼성은 HBM4 출하와 2026년 성장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건 출하 시장 뉴스, 양산 안정화 수율, 고객사 확대 공급, 실적 반영 숫자. 이 4단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포인트 7 폭락장의 정답은 분할 그리고 기준은 횟수가 아니라 조건.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폭락장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3번 나눠 사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횟수가 아니라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공포지수가 더 폭발하느냐, 환율이 더 무너지느냐, 유가가 더 치솟느냐, 전쟁 뉴스가 악화되느냐, 신용장 고강제 청산이 더 나오느냐 이런 조건에서 시장 바닥 신호가 잡힐 때 분할의 의미가 생깁니다. 6장 삼성전자 후 차트 해석. 삼성전자 후 차트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투자자 체감이 다른 이유는 우선주가 심리적으로 배당주 프레임을 같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상승 초입 보통주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공포장 우선주로 자금이 피신하거나 상대 강세 혹은 유동성 이슈로 같이 던져지기도 함. 회복장 괴리율 정상화가 진행되면 우선주가 조용히 따라가며 수익을 주는 구간이 생김. 즉 우선주는 화끈한 추세 추종보다 회복장 배당 괴리율 정상화에서 빛날 때가 많습니다. 7장 결론 오늘 외국인 매수 1위가 던지는 질문. 오늘 시장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우를 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예요. 공포가 지나가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전쟁 뉴스가 진정되고 유가와 환율이 안정되고 강제 청산이 끝나면 다시 투자자들은 기업의 본질로 돌아옵니다. 그때 시장이 다시 보는 건 AI 인프라 확대, HBM 공급 경쟁,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주주 환원 배당. 삼성은 HBM4 출하 이슈로 AI 메모리 전선에 다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의 매수는 내일 급등이 아니라
폭락 이후 회복 국면에서 유리한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